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옆 동상에서 열린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그리고 윤창중 정치학교가 공동 주최한 조국 문재인 사퇴 범국민 총궐기대회 직접 참석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버스로 제가 국민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순수히 윤칼세 TV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시장을 돌면서 장돌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직접 전단지를 뿌리면서 홍보한 그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상 교통이 좀 불편한 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이 보수 우파의 규탄 토크 쇼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야말로 보수 우파의 성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윤창중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칼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땅을 치고 후회할 그날이 오고 있다. 또 하나는 조국 사태, 그 유승민과 김무성의 본질적 책임, 조국 사태 그리고 유승민과 김무성의 본질적 책임에 관한 칼럼입니다. 여러분, 어제 문재인 씨가 갑자기 TV에 나타나가지고 조국을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조국을 국민들이 보란듯이 대놓고 이 법무장관으로 인정하는 그 연기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시한다. 이런 연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분통이 참 억누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쩌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문재인 씨가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그때 결정적으로 조국의 편을 들어주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 라고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그런 연기, 그런 연출을 한 것이 결국 문재인 나 자신의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었다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탄원합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단순히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정치부 기자로서 정치 담당 논설위원으로서 어떤 때는 권력의 핵심으로서 지켜봐온 저로서는 저는 탄원합니다. 문재인의 비참한 말로 정말 그 비참한 말로를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문재인이가 조국이라는 그야말로 희대의 위선자, 희대의 위선 좌파를 법무장관에 앉히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해온 그 조국의 본질적 실체를
모르고 지날 뻔했다라고 지금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문재인이가 어제 국민들의 그 원성을 받고 있는 조국을 불러다가 명실공히 법무장관임을 다시 한번 추인하고 과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수사 중단하라고 대통령으로서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이란 것은 달리 말하면 수사를 중단하라는 다른 표현이죠. 바로 이 자들은 이런 식의 흔히 말하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골대를 옮겨가면서 골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어떤 것을 기회에 삼았느냐. 바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인 그 홍위병 몇만 명. 그 홍위병 몇만 명을 한겨레 신문은 200만 명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가지고 전 여권 좌익 세력들이 200만 명이라고 그야말로 확대도 이건 이런 보통의 확대가 아닌 거죠. 거기가 그 인파가 동원하지 않으면 몇만 명이라도 모을 수 있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상식을 믿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좌파를 비판하지만 좌파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검찰청사 앞에 가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문재인의 홍위병들, 이른바 문위병들, 문바들 몇만 명 모아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만 명이 모았다고 떠들어대는, 그리고 종편이나 공중파에서도 종편도 최근에는 욕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더 확대 보도해주는 그 야비한 그 언론 보도 수법인 건데, 저는 언론계에 있을 때문에 압니다. 그것 갖고 또 장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위기를 틈타가지고 그 분위기를 배경 삼아서 문재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합니까? 윤석열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거 하지 말고 뭡니까? 조국 수사하지 말고 검찰개혁 하라. 무슨 인권 존중하라. 어느 정신 나간, 정신 제대로 박힌 국민이 그런 걸 요구한다고 문재인이가 검찰개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문재인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정말 피가 거꾸로 솟게끔 이 무서운 위선자구나. 아, 정말 이런 인간도 있구나. 자신과 자신의 그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어떤 위선도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인간이구나. 조국도 정말 무서운 인간이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위선을 부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을 능가하는, 능가해도 엄청나게 몇십 배 능가하는 자기 방어적 인간형이구나. 자신의 이익, 자신, 내 아들, 내 딸, 내 마누라, 그리고 내 진영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빨간 거짓말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자기 방어적 인간이구나라는 걸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절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저는 조국이가 이렇게 지금 조국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라고 국민들이 뼛속 깊이 절감한 것 이상으로 문재인이가 정말 이런 인간이구만.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된 것만 하더라도 저는 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문죄인이다, 문재앙이다 어쩌다가 해가지고 이게 경멸해 왔지만 저는 이게 경멸의 이 단계를 넘어서 저는 완전히 증오다, 증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문재인 너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마음속에서 탄핵을 해버렸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재인의 본질적 실체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가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응징을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수확이 있어요. 문재인 세력 정권 그 밑에서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는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자. 이 자가 뭐라고 했냐?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 그러니까 조국의 집에, 조국의 부인과 그 딸 집에 많은 남성이 들어가서 11시간 이상 뒤졌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낙연 씨가 이게 실수할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낙연 씨는 그렇게 엉성한 인간이 아니에요. 막말로 전라도 광주 일고를 나와가지고 서울 법대를 나와서 전두환 정권에서 민정당을 출입한 사람입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제가 민정당 출입했고 같이 출입했고 그 당시 제1야당 민한당을 같이 출입한 정치부 기자예요. 토시 오자 하나 틀리지 않는 이낙연 기자가 글을 쓰면은 그 기자의 그 기사를 아래에 있는 그 문선공이라고 옛날 신문사에서는 그 글자를 채집했던 문선공이 있었는데 그 문선공이 오자 탈자를 볼 필요도 없는 그런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정말 어떤 권력의 비애를 느낍니다. 압수수색팀이 6명이었는데 거기에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여자였어요. 압수수색팀이 6명이었는데 이 집안에 들어가면 조국의 부인과 그 딸이 있을 거라고 대비해서 여자 검사와 여자 수사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부인이 불러들인 3명의 변호사 중에 그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 3명 중에 1명이 여자 변호사였어요. 네? 그렇다면 그 안에 조국 부인, 조국 딸, 여자 검사, 수사관, 여자 수사관, 그 다음에 여자 변호사 5명이 있어서 5명이.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수사팀 6명에다가 그 조국 부인하고 딸을 하면 2명을 합하면 8명 아닙니까? 8명 중에 5명이 여사에서 여자. 응? 3명이 여자였어요. 3명이 여자. 그러면 3명, 여자를 4명, 5명, 7명 데리고 가야 됩니까? 전체를. 이낙연 씨가 어떤 보고를 엉성하게 받고 대충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환경부 장관이 보고하면 그거 갖고 국민을, 환경부 장관이 아니죠. 식약처.
그렇게 보고하면 되겠냐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과 위선을 보면서 야, 인간이 어느 수준까지 개가 되어야만 권력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철감했습니다. 아, 윤창중 내가 이렇게 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모함과 누명을 쓰고 물러났구나. 아, 윤창중이가 잘 되는 길은 권력, 이 정치 권력, 세속적 정치 권력을 얻는 길은 이런 개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순간적으로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 이재정이란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뭐라 했냐. 200만 국민이 검찰개혁을 서초동 그 대검청사 앞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네? 서초구청장 했던 양반이 5만 명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5만 명. 근데 그날 뭡니까? 서초동에서 그 축제, 축제. 이런 새빨간 거짓말. 이인영이가 뭐라 했냐? 원내대표가. 윤석열이가 검찰에 떡 돌렸다, 떡. 응? 떡을 사다가 대통령 지시, 검찰개혁 지시 아랑곳하지 말고 수사해라. 떡을 둘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힘내라고 떡을 가져온 것을 그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는 거예요. 떡을 사서 돌린 거하고 그 떡이 무지하게 오니까 그 떡 나눠 먹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권력, 이렇게 거짓말하는 권력. 야, 이거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응?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들 양순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 정서만을 놓고 볼 때는 세계 어떤 나라 국민보다도 거악스러운 국민입니다. 결코 양순한 국민이 아닙니다. 그 손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세우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끝을 보는 국민성, 민족성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이걸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촛불혁명이다 해서 야, 국민들 정말 무섭구나 절감했지만 한 2년 6개월 정권을 잡다 보니까 벌써 어마어마하게 오만해진 겁니다. 오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자들의 속성이 이런 자예요. 이자들의 속성이. 홍위병 몇만 명에 불과한데도 그걸 200만 명으로 뻥튀길 수 있는 그런 악랄한 인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자들이에요. 이자들의 인성을 추적하다 보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주권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권력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생트리 잡고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완전히 모략 음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것만 알게 된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수학인 거죠. 문재인 씨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청와대는요,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주택 중에서 가장 흉가가 청와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청와대에서 기거했던 대통령을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흉가입니다. 과연 문재인 씨가 예외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문재인 씨가 그 뻔뻔한 지시를 조국한테 하는 그 순간에 청와대는 예외 없는 흉가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칼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조국 사태.
이 조국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보자는 칼럼입니다. 자, 문재인의 집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촛불 세력? 웃기는 소리예요. 예컨대 따져보세요. 지금 만약에 대검찰청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그 홍위병들의 그 난동 집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들, 뭐 하태경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김용태라든가 나경원이가 만약에 가가지고 지금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많이 나왔다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왜 당했느냐? 그건 촛불 세력들이 아무리 난동을 부렸어도 자유한국당의 그 쓰레기 배신자들이 탄핵을 주도하지 않고 그 촛불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검찰청 촛불 집회에 만약에 나경원이 가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맞다고 했다면, 그리고 검찰을 개혁하자고 만약에 맞장구를 쳤다면 거기 가지 않았더라도 그 극적 효과는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은 누구냐? 여러 1등 공신이 있지만 가장 1등 공신은 누구냐? 그건 대구의 유승민과 부산의 김무성인 거예요. 62명의 배신자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홍준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묻고지랍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주들이 만든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갖다 두고서 무슨 말을 하냐, 무슨 말을. 유승민, 김무성이가 주들이 만드는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고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도덕한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조국이가 법무장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국이가 법무장관이 되기에 이른 것은 결국은 뭐냐? 김무성과 유승민과 김무성이가 법무장관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탄핵을 묻고 지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들과 같이 뭉쳐가지고 조국 퇴진을 외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퇴진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조국 퇴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들, 그 보수들은 조국 퇴진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냉철한 논리, 냉철한 이성으로 봐야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수수방관했거나 도망했거나 그것을 용인했던 세력은 지금 머리 깎고 조국 탄핵, 조국 사태를 외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김무성, 유승민이가 지금 조국 물러나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 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유승민은 바른미래당 안에서 자기 계보를 모아가지고 어쩌니 하는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응? 자, 보세요. 새누리당 탈당해서 바른정당이라는 그 더러운 당을 만들었잖아요. 완전 폭삭했잖아요. 폭삭 망했잖아요. 폭망하니까 안철수가 보수라고 해서 안철수랑 손을 잡았잖아요. 국민의당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당이 뭡니까? 바른미래당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손 아껴가지고 흔들고 뭐하니까 그걸 뛰쳐나가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지금 유승민이가 만든
무슨 변화 어쩌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또 언론이 또 미주알, 고주알 중계방송하고 있어요. 자, 왜 지금 유승민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내년 4월 총선에서 유승민은 대구에서 출마할 수가 없다. 대구에서는 완전히 지금 배신자로 찍혀 있잖아요. 지금 유승민은. 지금 왜 이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자, 김용태, 그 다음에 뭡니까? 나경원이, 그 다음에 무슨 박경준이, 이 자들이 보수 통합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안철수, 응? 황교안이, 유승민이 다 뭉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뭉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완전 신장개혁, 위장신장개혁의 전초전인 거죠.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만 새롭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지금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대구에서 출마를,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만들 거냐? 첫 번째 그겁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통합하는 방안, 안철수까지 불러가지고 그게 서로 다 지금 내통해서 싸고 치는 거죠. 지는 유승민, 나는 일체 연락 없다고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연락 없을 수도 있지만 쥐 똘마니를 다 낮이고 밤이고 만나가지고 야, 우리 같이 뭉치자 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세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승민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가지고 출마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이게 뭔지 잡탕밥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국민들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메이커 좋아하잖아요. 대기업 좋아하고. 야, 이거 왕창 뭉치는 거 찍어줘야지. 왜 우리가 분열해야 되냐. 이런 논리를 유승민은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지면 자유한국당하고 안철수라는 게 만들어지면 대구에서 탈출해가지고 그야말로 나경원 말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마치 무슨 보수우파의 엄청난 그 주자처럼 새로 세탁해 나오겠다는 그 개수작. 두 번째 그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 어렵다 그러면 대구 자기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공천 달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죠. 그러고도 남을 인간. 자, 자유한국당 공천 나한테 달라. 세 번째 뭐냐. 그렇게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수가 없으면 다시 무슨 보수, 양심적 보수 어쩌고 개소리 하면서 다시 신당 만들어가지고 다시 신당 만드는데 그 신당을 갖고 대구에서 출마하거나 정 어려우면 나는 이 신당의 전국적인 총선 유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나 아니면은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자,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저는 국민의 존재를 믿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10월 달에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과 윤창중 정치학교가 또 다른 토크쇼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또 많은 성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